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득 증명이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는 윤영림 씨.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지난 2월 이후 외국인 손님이 끊기면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국인 관광 안내 일을 하며 정부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아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관광객을 소개받았던 여행사들이 모두 도산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노무미 제공 확인서라 그래서 여행사에서 이 사람을 쓴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한 달이면은 7개, 8개 여행사를 띄고 있는데 그 8개의 여행사를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고 연락이 두절된 데도 많았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6천여 명. 소득에 따라 지난해보다 최고 50%까지 수입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매출을 기록한 고용주도 많지 않아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증명자료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통장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급여를 일일이 구분하기도 어렵고 심사 기준도 엄격해 도내에서는 신청자 2천여 명 가운데 80%가 반려됐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노무 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주가 발급을 안 해줬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련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확인서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서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일을 한 경우에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많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층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에서도 이달부터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출입에 QR코드 제시가 의무화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 8가지 코로나19 확산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사용을 의무화하고 따르지 않는 시설과 이용자에게는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된 방문 판매 홍보관과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음식점 등 4종 시설은 오는 15일부터 QR코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첫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공항 인프라 필요성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진행된 가운데 항공 수요 예측과 주민투표 시행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첫 공개 토론회는 찬반 양측에서 2명씩 참가해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반대 측은 국토교통부가 예측한 연간 4천만 명의 항공 수요는 관광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부풀려진 수치로 제2공항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적 관광을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된다라는 데 대한 광범한 공감대가 있고 이미 도정의 관광 개발 계획에서도 다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앞으로는 조절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장내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요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성 측은 제주 지역 항공 수요 예측치는 5년간 4차례 조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정확한 데이터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대해서 수요를 30년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91년에 예측했으니까 2020년이 되는 거죠. 얼마로 예측했냐면 7,700만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19년 예상을 봤더니 7,100만입니다. 최근 저희의 그 수요 지침이 엄청나게 정교해졌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쟁점이었습니다. 반대 측은 제주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는 도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제주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책사업이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주도민들이 하지 말자고 해도 제2공항을 그대로 강행할 것입니까?
두 번째로 안전은 저희는 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적어도 주민투표를 제가 이번에 의뢰한다 그러면 모든 갈등을 겪고 있는 국토부의 SOC 사업들도 전부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공개 토론회는 앞으로 3차례 더 열려 현공항의 활용 가능성과 입지 선정의 적절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어서 남은 토론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민선 7기 2년 기획 순서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어떤 자리나 이해관계를 바라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정도로 인사의 투명성과 자리에 맞는 능력을 강조해 왔는데요. 과연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승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라는 흠결이 있는데도 원희룡 지사는 각각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을 지낸 안동호 제주시장과 김태엽 서귀포시장을 임명했습니다.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행정시장의 공모제 이런 것들이 과연 무늬만 공모제지 이게 맞는 건가? 차라리 그냥 임명대로 그냥 가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고 원 지사는 측근을 배제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구하겠다며 개방형 직위를 늘렸지만 허언에 불과했습니다. 도민 속에서 널리 인재를 구하고 손잡겠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제주를 위한 공통의 목적 아래 최대한 협력의 길을 찾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인사들이 도청 내부는 물론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강영진 공보관과 김승철 소통협력관을 비롯해 세 차례 공모 끝에 낙점된 이승택 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관영 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러 가지 개방형 공모직 직위들이 대부분 선거 공신들 캠프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간접 도왔던 인사들이 됐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그렇고요. 선거 공신은 없다. 이게 처음에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했던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이 이제 허언이 돼버렸죠. 특히 오인택 이사장은 제주도 인사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고 있어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맡고 있는데요. 이는 도지사 측근을 도의 각종 위원회와 행정시장 등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달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김성원 정무부지사도 취임 8개월여 만에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 원희룡 지사가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도정은 소홀히 하고 대선을 염두에 둔 측근 챙기기 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김용범 의원과 문화관광체육위원장에 무소속 안창남 의원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반발했지만 새 특위 구성에 우선권을 주기로 하면서 원구성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3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과 윤리특별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제주공항 노동자들도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공항공사가 정규직이 돼도 다른 지방 공항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말 정규직 전환 설명회에서 나눠준 홍보 자료입니다.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면 전국 공항을 순환 근무해야 하지만 자회사가 고용하면 채용 공항에서 지속 근무한다고 써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자 자회사 직원이 되는 쪽이 더 낫다며 이렇게 설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올해 초 설립된 자회사가 내민 근로계약서에는 전국의 모든 공항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거론하며 독촉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항이 한국 업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뭐 광주면 광주, 김해면 김해 이쪽으로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노동자들은 공항공사가 명백히 거짓말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노동자들이 직원 숙소나 원거리 근무 수당도 없이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터와 일터가 모두 제주인 노동자들에게 대구나 김해 등으로 전직하라는 것은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때보다 임금이 오르기는커녕 일부는 오히려 삭감됐다며 파업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항공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제주공항의 노사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임계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임시, 계약직, 또 노인장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지만 외면받아온 노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임계장 직종 중 하나인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구에서 임계장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모임에 첫 발을 뗐습니다. 보도에 대구 MBC 손은민 기자입니다. 70대 경비원들이 저마다 겪은 서러움을 토로합니다. 경비 가면은 마구잡이를 얘기해봅니다. 어떤 때는 이거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 취급이죠. 경분이 잘못 없어도 주민이 갑이니까 뭐 마음에 안 든다 내보내라. 관리실에서는 소란이 말이지. 무조건 주민만 편에 들어가면 말이지. 억울하고 서글픈 사연이 끝도 없습니다. 진짜 자쁘지. 주민들이 숙취로 인해가지고 모바일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죽은 짐승들 있잖아요. 까지 다 해가지고 하고 땀 냄새 난다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못하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대구 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모임이 오늘 첫 발을 뗐습니다. 3개월, 6개월짜리 단기 계약으로 각종 갑질과 부당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의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5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숨진 고 최희석 씨 사건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소외받고 또 실제로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현장에서 그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당하는 불이익을 구제해 줄 수 있도록. 대구 모임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경비원들과 만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법률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늘은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북상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남서부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안개나 방무가 짙게 끼겠는데요.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늘 저녁부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모레 아침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다시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 다소 쌀쌀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21도, 서부와 동부 20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24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23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비가 내리겠고 현재 기온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내내 길게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9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산 감귤 총수입이 8천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감귤은 63만 톤으로 총수입은 8,506억 원인데 이는 재작년보다 9.5% 감소해 최근 3년 새 가장 낮았습니다. 노지 감귤 수입이 전년보다 19.8% 감소한 반면 천혜향 등 만감류는 4.6%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잇따른 태풍과 가을 장마로 감귤 품질이 떨어지고 소비 부진이 겹쳐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 내 소상공인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주 제주 지역 소상공인 매출의 감소 비율은 32.5%로 지난주보다 2.5%포인트 떨어져 6월 1일 이후 4주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통시장 매출의 감소 비율도 33.6%로 지난주보다 낮았습니다. 이 같은 매출 회복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제주 방문 관광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이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관광업계와 관광지 방역과 예방수칙 이행 등 안전관광을 전제로 자율적인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 100곳에 여행객 방역 키트를 전달하고 관광상품 홍보비도 지원합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5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